아침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도심의 골목길을 따라 걸어오는 여자의 손에는 낡은 고무장갑과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은자, 68살. 허리춤에 묶인 앞치마는 세탁을 거듭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히기 전 도심의 먼지를 먼저 닦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도 평소처럼 건물 유리문을 닫던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은자 빌딩이라는 금빛 간판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무렵 청소용구를 챙기던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라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자야, 이번엔 꼭 와. 다 모이기로 했어. 오래전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한 줄의 문장이 묘하게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동창회라니 우습지. 그러나 손끝은 이미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자는 청소 중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이마, 거칠어진 손, 그리고 희미해진 눈빛.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나답죠.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외로움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퇴근길, 시장 골목의 단골 국밥집에 들른 그녀는 허름한 벽면의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엔 나도 꿈이 있었는데. 국밥을 떠먹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교복을 입고 웃던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 중엔 박영자도 있었습니다. 예전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늘 당당하고 잘난 척하던 아이.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좁은 방 안엔 낡은 책상 하나와 오래된 통장 몇 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엔 그녀가 평생 모은 건물 임대 수익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시절 알던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은자는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로 보이는 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동창들의 시선은 여전히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방 안에서 다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장소 김은자 빌딩 3층 카페.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필 내 건물이라니. 그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들에게 보여주자고. 청소부로 살아온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카페 소담 앞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야, 오랜만이다. 를 연발했고 카페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셀카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맞은편 인도에 서서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다림질된 청소복, 그리고 손에는 낡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건물에 도착했지만 오늘은 청소부로서의 출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창으로서의 초대받은 자리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이었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어머, 청소하러 오셨나 봐.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은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나 김은자야. 은자야? 너 진짜 은자야? 박영자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새빨간 립스틱에 금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세상에, 너 그때 공부 잘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녀의 시선이 은자의 손에 들린 걸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 일하시나 봐? 말끝에 섞인 미묘한 웃음은 분명히 우월감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희죽이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도 성실한 애 세상에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지. 우리 영자야, 보험 영업 20년 했잖아. 이번에 연봉이 억 단위래. 역시 인생은 뭐든 타이밍이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얇고 길게 늘어져 카페 유리창에 부딪히듯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은자는 커피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청소하면서도 괜찮아요. 깨끗하게 사는 게 제일이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엔 씁쓸함과 단단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웃음거리로 번졌습니다. 깨끗하게 산대 세상에. 역시 모범생은 다르다. 청소도 철학적으로 하네. 은자는 그들의 농담을 듣는 척하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진동을 감추려 컵받침을 정리했습니다. 이 건물 참 좋네요. 주인이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녀의 한마디에 영자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야, 임대료도 장난 아니래. 이런데 청소하려면 진짜 부지런해야겠다. 은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카페 벽면의 간판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게 적힌 문구 김은자 빌딩 관리사무소. 작은 글씨였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주인 덕분에 저도 일하기 편해요. 짧은 대답은 그저 웃음 섞인 말처럼 들렸지만 그녀만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의 매니저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청소 끝내시면 관리실에서 서류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무슨 사장님? 은자는 매니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가죠.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정리하고 카운터를 지나 문을 향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한참이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웃음은 그녀의 발소리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곧 누가 청소부고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되겠죠.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처음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밑에 깔린 오래된 장판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원룸 3평 남짓한 공간엔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첩이 놓여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먼지 낀 빗줄기가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해맑은 미소,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꿈으로 가득한 눈빛. 그 옆엔 같은 반 친구들이 서 있었죠. 그 중엔 박영자도 있었습니다. 그땐 다들 같았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먼지처럼 쌓였던 기억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날, 그가 들고 온 설렘 가득한 계약서, 그리고 몇 년 뒤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밤들. 남편은 결국 병을 얻었고 은자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이 바닥을 닦아야죠.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고 그날 이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는 그녀에게 생존이었고 동시에 자존심이었습니다. 밤마다 도시의 유리창을 닦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자리라도 내가 닦으면 빛나게 만들 거야. 그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모은 돈으로 처음 작은 건물을 샀을 때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단 한 줄 기문자 빌딩. 세상 누구도 몰랐고 그녀조차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그 시절을 떠올리나. 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오늘 동창들의 웃음, 박영자의 비아냥, 그리고 청소 일하시나 봐요? 라는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저 멀리 자신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간판의 금빛이 그녀의 눈에 스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반짝였죠.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한 번쯤은 보여줘야겠네.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왔는지. 책상 위에 놓인 관리사무소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임대 계약서, 등기부 등본, 관리비 수입 명세서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손끝으로 소유자 김은자라는 글자를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이름이, 이 손이 내 인생을 만든 거죠.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커튼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 안이 어둠으로 덮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내일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녀의 눈빛이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잠시 후 벽시계가 6시를 알렸습니다. 은자는 물 한 컵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먼지를 지워야 깨끗해진다고 하지만 가끔은 그 먼지가 사람의 이야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고 그 소리 사이로 건물 간판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은자 씨.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에서 은자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빛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주름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오늘은 평범한 청소부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깔끔히 정리된 서류철을 꺼내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유자 김은자. 그 글자가 새겨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검정 청가방에 서류를 넣고 걸레 대신 얇은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청소가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둔 진실을 닦아내는 날이었습니다. 카페 소담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떠들어서.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있었던 일은 그냥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죠. 그녀는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있네. 은자야. 어제의 동창들이 우산을 털며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박영자가 제일 먼저 자리를 차지했고 다른 친구들이 그 옆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어제 좀 심했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다. 그녀는 사과인 듯 아닌 듯한 말투로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어딘가 가벼운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네. 이 건물 청소하신다더니 여기 사장님은 대체 어떤 분이래? 박영자의 말에 은자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얘기라면 오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봉투 속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서류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관리실에 전달해 주세요. 임대계약서 갱신 서류예요. 아, 네. 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동창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사장님? 은자야, 너 무슨 말이야? 은자는 조용히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등기부 첫 장이 펼쳐지자 거기에 적힌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유자 김은자. 그 순간 박영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카페 안은 정적에 잠겼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은자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 제가 가진 세 번째 건물이에요. 청소는요, 일의 일부일 뿐이죠. 저는 여전히 손으로 일하길 좋아하거든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어진 소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은자는 잠시 고개를 숙여 그 조각들을 바라보다가 걸레를 꺼내 조용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위를 바라보죠. 하지만 저는 아래를 닦으며 살았어요. 그 아래가 깨끗해야 위가 안전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영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제 그 말들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은자는 고개를 들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은 들을 말은 다 듣고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매니저가 서류를 들고 다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확인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동창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대신 침묵과 후회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자는 청소도구를 챙겨들며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청소는 끝났으니까요. 그녀의 발소리가 천천히 문 밖으로 사라질 때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햇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간판 위의 글자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김은자 빌딩. 그 글자 아래 작은 청소부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남들이 버린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또 누군가는 억지로 커피를 홀짝였죠. 박영자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때 남편이 빚지고 쫓기던 사람 아니었어? 그 말은 상처보다 더 날카롭게 은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다 잃었었죠. 집도 사람도 자존심도. 하지만 손은 남았잖아요. 이 손으로 닦고 모으고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의 말끝엔 단단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박영자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말 좀 하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카페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걸어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영자의 말이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너 결국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널 무시했던 거 잊지 못해서.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수요? 아니요. 그냥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그날이 오늘일 뿐이죠.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빗바람이 카페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머리칼이 젖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카페 안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박영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참 잔인하네. 청소부가 건물주라니. 그 말에 순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잔인한 게 아니지. 성실한 게 이긴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선 은자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은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그냥 평범한 청소부로 보았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큰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말했으니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상처와 분노가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발밑의 웅덩이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엔 눈물 대신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미안해, 은자야.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은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배우니까요. 둘은 잠시 빗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자신의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간판 위의 불빛이 흐린 빗속에서도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깨끗해졌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 오래된 먼지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저녁, 은자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 걸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억눌림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듯 가슴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흙냄새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부서져 창틀에 스며들었고 그 빛 사이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은자는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이 묻었지만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을 버텨낸 사람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낮에 들고 갔던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건물의 임대 내역, 관리비 영수증, 계약자 사인들. 모든 서류에는 김은자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름을 따라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이 세월을 견딘 이유를. 그녀는 불현듯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교실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나는 언젠가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다짐하던 소녀. 그 소녀가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늦었지만 결국 해냈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순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은자야, 괜찮지? 오늘 내 말 듣고 나 참 많이 울었어. 은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순덕아. 세상 일이라는 게 결국 다 돌아오잖아요. 우리 다음에 밥 한 끼 하자. 이번엔 내가 살게. 그래요. 그땐 웃으면서 만나자.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은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긴 시간 끝에 닿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거리엔 고요가 내려앉았고 간판의 불빛이 부드럽게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속에 끼어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 속에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하던 마지막 한마디. 은자야, 넌 꼭 다시 일어설 거야. 그 목소리가 마치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들려왔습니다. 은자는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 정말 다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시계 초침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불빛이 부서져 들어왔고 그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래요. 그게 오늘 내가 얻은 제일 큰 선물이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진짜로 깨끗해진 건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서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흰 안개가 천천히 밀려 들어왔고 먼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자는 이불을 개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왠지 낯선 날이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떨리고 오래 묵은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보였지만 그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히던 수치와 억울함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회색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카페 소담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계산기, 잔잔히 울리는 벽시계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조용히 책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입가엔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자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은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올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죠. 앉아요. 커피는 드릴게요. 두 여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박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땐 그냥 내가 좀 잘난 척했어. 내가 그렇게 살 줄 몰랐어. 아니, 내가 그렇게 무례할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죠.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밟지만 결국엔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은자야.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요즘은 매일 버티기 힘들어.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다 텅 비었거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먼지 사이로 부드러운 금빛이 흘렀습니다. 박영자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넌 결국 우리가 닦지 못한 걸 닦았네. 난 늘 위만 보느라 바닥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도 몰랐어. 은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을 닦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닦아야 하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자야, 이거 넣어주려고. 어제 내 말 듣고 집 가서 오랫동안 울었어. 나도 이제 내 마음 좀 닦아야겠다 싶더라. 순덕은 웃으며 꽃을 내밀었습니다. 은자는 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순덕 씨. 나도 이젠 그만 청소하려고요. 박영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만둔다고?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가 됐죠.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빛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진짜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늘 강했어, 은자야. 하지만 오늘은 참 따뜻하다. 박영자는 마지막으로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변할게. 진심이야. 은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순간 하늘을 가르던 구름이 갈라지며 강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번졌고 그 빛 속에서 은자의 눈동자는 맑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세월 끝에 찾아온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오후 김은자 빌딩의 간판이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새 간판에는 은자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물 앞 인도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고 붉은 리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이 건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상가나 임대 건물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쉬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자는 정문 앞에서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걸레 대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매니저가 밝은 얼굴로 다가와 꽃을 내밀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까지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은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청소는 여전히 내 인생의 일부예요. 다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닦는 청소를 하려 해요. 그녀는 문 앞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박영자와 순덕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자를 발견한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자는 밝게 웃으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왔구나,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은자가 주인인데 빠질 수 있나? 박영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진짜 행복해 보여, 은자야. 은자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별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 세 사람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눴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길 건너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은자는 그들에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흘러가는 시간들은 이웃과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지난 인생이 함께 머무는 증거라고. 잠시 후 박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젠 정말 청소 안 할 거야? 은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 건물의 구석구석은 내가 닦아둔 거잖아요.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청소는 내 삶이에요. 다만 이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닦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은자답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명언, 진짜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고 은자는 고개를 들어 건물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은자 복합문화센터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이며 마치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다 닦였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월 끝에 얻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은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은자야. 정말 잘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행복해요.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맑은 햇살 속 은자 복합문화센터 간판이 반짝이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화면은 서서히 어둡게 사라졌습니다.